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2월 12일 1212 1212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 예전에 12.12 사태도 생각나지만 일단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조금 시장도 딱 1.2%는 최소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예, 그런 기원으로 어제 왜 이렇게 뺐는 이런 느낌들 이게 좀 사라지면서 시장 변화가 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오라클이 막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시장 분위기를 브로드컴이 우쭈쭈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보니까 브로드컴 실적 발표하고 지금 쭉 올라가면서 합치게 되면 3%대 이상 지금 상승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20달러대 들어오게 되면 신고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움직임 나오게 되면 오라클은 잊어라. 예, 그러면서 다시 변화가 들어가겠다. 라는 쪽에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솔직히 그래요. 그냥 지금 AI 쪽 가지고 이게 오라클만의 문제인지 AI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문제인지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오라클이 부채 관리, 그러니까 신용 관리를 좀 못한 차원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면서 또 내년에 오라클이 신용 약간 정크 등급 본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더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 쪽에서 원래 이제 정확하게는 이런 이제 또 이 매수 자리는 뭐 일단 뭐 그렇고 오히려 딱 신호는 요 185달러대 들어오게 되면 저가 매수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한 210달러대 뭐 220달러대 이렇게까지 돌아가면서 변화가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들은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약간 좀 너무 시장에서 한쪽으로 좀 쏠리는 분위기가 나와서 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오늘 다우지수 위쪽으로 훅 이거 거의 또 탄력받아서 또 신고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이고 S&P 500도 같이 가. 그래서 정고점 때 이걸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800대 중반 후반 넘어가고 지난번 고점이 6,900이었거든요. 지금 6,901. S&P 500도 거의 또 신고가를 또 바짝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나쁘지 않네요. 나스닥만 조금 좀 고생을 하는 거 같네요. 왜냐면 나스닥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금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고민하는 느낌? 거기에 좀 있고 또 노이즈들이 약간 오라클도 그렇고 몇 개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자신 없어 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기로 나오게 되면 기술주 쪽들이 좀 강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러셀 2000 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지난번 9월 10월 달에 상당히 강했었고 조정받다가 턴하는 모습들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쪽에서 더 강하게 많이 보인다. 이게 또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고 그럼 그거를 서서히 몸으로 아니면 또 그때 주도주가 뭐냐 그때 주도 섹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슥 바뀌어가는 상황들이 요걸 또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유동성은 확대가 되는 분위기고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지표 측하고 일단 보게 되면 먼저 매크로 지표들도 일단 달러 금리가 하락합니다. 이제 힘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예상하듯이 고점에서 뭐 빠르게 쫙 내려온 건 아니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움직인다는 쪽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대에서 이제 98대 무너지고 있고 10년물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하락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 봐라 아직 물가도 그렇고 아마 이게 내 다음 주 가서 이제 물가가 CPI가 또 발표되겠죠 다음 주에. 근데 그렇게 발표되면서 생각보다는 강한 턴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가는 또 아주 금리는 이제 그때 반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 보고 강하지 않다 그러면 아유 괜찮네 그 금리 난 게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쭉 따라가면 또 그 고용인데 고용은 또 옛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상화폐 쪽은 좀 주춤합니다. 근데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보다 실물에 기반한 원자재 쪽들이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금 튀고 은 간조 많이 드렸습니다. 은 구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 내년 가게 되면 구리도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아니면 좀 꾸준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AI 데이터 센터 짓고 거기다 칩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AI 칩들도 이게 여기저기서 수요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 기반들이 다 뭡니까? 전도성 물질을 갖고 있는 구리들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것 같고 그러면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 구리의 수요는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 쪽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금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유가는 아마 내년도 계속 하방 압력으로 낮춰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물가를 잡는다라는 쪽들은 일단 내가 유가를 때려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가를 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반영되는 것 같고 한때 또 팡 튀던 가스도 한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쪽들은 이제 좀 틀어잡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아까 브로드컴은 본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지금 매출이 가이던스 돌파 그러니까 지금 191억 달러 그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요거 중요하죠.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급증할 것이다. 이런 가이던스를 이렇게 발표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에이직이 지금 시대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마블 같은 경우도 같이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럼 이때 또 나온 이제 에이직과 함께 쭉 나오는 구조 보게 되면 또 그런 반대로 또 요걸 영향을 끼쳐서 구글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다 에이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메모리 반도체는 뭐 당연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 아니면 오라클 요 구조가 흔들린 거 가지고 국내 증시가 그렇게 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그 투자 경고 아니 천일고속처럼 9일 연속으로 상한가 쫙 들어간 종목들이 투자 경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시총 2위 종목을 투자 경고를 붙여놓고 무슨 증거금 100%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고민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큰 이상이 없다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라클만의 문제로 지금 약간 보는 것 같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1.1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보게 되면 어제 종가상에 나 좀 사주세요라는 거로 딱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이게 여기서 큰 이상 없으면 바로 갭상승 나옵니다. 왜냐면 단기 이평선 이렇게 쭉 자리 맞춰놓고 거기서 가다가 전고점 때 앞두고 이렇게 약간 좀 먼저 조정받았다. 그런 상황 쪽에서 딱 지졌다. 일반적으로 추세에 대한 흐름들 크지 않다고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강하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어제 종가 부근이 또 필요한 종목들 사는 날이에요. 근데 손이 안 나가죠. 손이 안 나가고 그냥 또 쭉 빠지니까 오라클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몰라 라고 하지만 공격적인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비중 늘리는 자리죠. 솔직히 필요한 것들을 사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냥 기다려도 됩니다. 그냥 적어도 어제 장이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팔고 볼까 쭉 파는 게 이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다 왔네 이렇게 베팅하는 게 더 맞는데 또 막상 또 가게 되면 그렇죠. 좀 한번 봐도 어제 같은 경우 잠깐 그거 볼까요? 가다가 쭉 원래는 요런 자리들 지지해야 되는데 확 밀렸다. 종가가 별로 재미없겠구나. 딱 들어오는데 분봉상에서도 보면 요거 이탈하죠. 쫙 들어왔다가 딱 한데 여기 저항 받습니다. 요 어제 파생 매매했으면 좀 재미 좀 있겠네요. 가다가 또 딱 들어오게 되면 저항 받고 다시 매도 전환 그래서 종가에 약간 숏을 정산받는 이런 구조. 혼자 하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오늘 시작은 이 위쪽으로 시작하겠죠. 1%대 이상 그러니까 4,150 이상으로 출발해서 요거 이탈한 요 자리 이상으로 돌려놓을 겁니다. 거기서 놓고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했다가 간다고 하더라도 4,100 요 자리 반대로 보게 되면 4,120, 30은 크게 이탈 안 할 것 같고요. 장중에도 그리고 또 위쪽으로 계속 자리 잡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4,100 한 50선 부근에서 일단 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들 좀 체크하고 보면서 동향들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고 다시 4,100, 80 안착 가겠죠,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단일.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쏠려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 그냥 추세 맞아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셔야 되지. 그냥 기분만 나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좀, 이거 좀 어제 장 초반 대비해서, 좀 이제 4180, 200 하나 싶었던 게 실망하면서 또 장고가 쭉 낮아지다 보니까 괜히 좀 찝찝한 것 뿐이지, 그냥 아무 이상 없습니다. 또 오늘 조금 올라서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또다시 뭐, 하하하하 이러면서 좀 시장 볼 텐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 잘 해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또 미국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얘기, 그래서 또, 알파벳이 샘 알트만의 경쟁 우위 발언 영역으로 부진. 우리가 더 잘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오라클 얘기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오픈 AI가 지금 막 뭔가 성과를 낼 정도로 나온 거는 조금 더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소비자 기능에서 압도적인 우위 기능, 그러면서 디즈니가 오픈 AI의 파트너십을 체결 했다. 2.4%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어떤 소비 기업들과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디즈니랑 이제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고, 한국은 카카오, 카카오. 그나마 오픈 AI가 문의가 들어와서 AI 쪽과 성과를 내겠다는 쪽의 그러면 카카오. 그래서 계속 카카오를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뭔가를 또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 같아요. 오픈 AI,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챗GPT나 뭐 제미나이 3.0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운로드 수나 아니면 또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쓰고 거기서 이게 AI는 또 앞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쓰면 쓸수록 정확도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면 할수록 운동선수 같은 거죠. 운동 열심히 해서 트레이닝으로 딱 다져진 완벽한 몸매가 이게 더 하면 할수록 더 체지방 딱 낮아지고, 뭐 근육이 막 그냥 뿌악뿌악 생기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내가 우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몰리고 더 많이 쓸수록 그쪽들이 강하다는 쪽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계속 써보니까 좋지. 우리 거 봐봐. 이러면서 계속 어필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훈련이 더 고도화 가속화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고, 그래서 이게 파우리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생산성 혁명을 이끌어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단계로 진화하는 진통을 놓는다.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주도해서 인프라 구축을 했고, 그걸 가지고 다음에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로 간다. 왜냐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생산성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 데이터죠.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객관화된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걸 가지고 주체는 소프트웨어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자꾸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기반이고 한국은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거 딱 그러니까 로봇 어디 많이 쓰요? 산업용 가니까 뭐 찡찡찡 이거만 보이다 보니까 이럴 때 많이 쓰이구나.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하드웨어 이거 뭐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이거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그걸 다 해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주축이 되고 이걸 통해서 AI가 저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우리 인간적으로 입장에선 AI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가 항상 그래서 만약에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을 좀 챙겨보세요. 그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직 뭐 하드웨어가 좀 강하고 뭐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승리는 소프트웨어가 다 주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 벌어주는 거는 그동안에 투자를 했던 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어서 이 회사에 대한 수익이 빡!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온다. 그래서 제가 자꾸에 이쪽들을 더 강조하고 종목들을 찾는지에 대한 이유는 거기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일단 이것도 있죠. 아까 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채택률 증가가 실질적인 국가 경제 생산성 효율로 연결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B2B를 넘어서 B2C라고 하는 게 B2 컨트리입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를 통해서 각국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AI가 또 몸체로 작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까지 로봇이죠. 이것까지 연결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B2C까지는 아직 좀 멀었고 B2B, 엔비디아가 뭐 어디
회사로 그 어떤 빅테크 기업으로 납품한다. 요 B2B 관계 쪽에서 B2C 이제 국가도 이제 챙겨야 됩니다.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선 AI가 또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이게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확대가 되는 흐름으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를 통해서 이것저것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죠. 알리바바가 틱톡을 통해서 엔비디아 HEV가 대량 구매 타진. 네, 그래서 중국 당국 기업들이 수요 파악 후 입장을 내놓을 거예요. 원래 지금은 기업들 조용히 엔비디아 칩 사 예, 이렇게 나오네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일단 미국 거 AI 칩 쓰지 마.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엔비디아 거 쓰지 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나온 기사인가 보니까 예전에 구형 모델을 이렇게 뒤로 사와가지고 뜯어다가 거기서 분해해서 거기다 오는 H20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해서 이제 열심히 돌리고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짠내 나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하지는 못하게 하고 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성비 높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게 뭐 딥시크부터 이 들어오는 지금 중국 시장의 AI 쪽들이죠. 예전 만약에 이게 그냥 아무 경쟁식으로 나갔다. 그럼 중국도 많이 가성비화된 쪽으로 발달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들이 먹힐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중국의 매출이 0이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 쪽에선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미국도 25% 판매하게 되면 나 받는다고 그랬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삥 뜨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나 아니면 흐름들 쪽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는 한 30% 할인 판매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결국은 돌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요거 그러니까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요 얘기를 가지고 한 이틀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투로 로켓랩 잘 봐라. 이게 대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우주항공주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관심주보다 이거를 더 보는 쪽으로 언급을 좀 살짝 드리고 넘어갔었죠. 왜냐면 스페이스X 상상 추진이 상대적으로 이거 매출의 26배 정도까지 가치를 받아서 2200조 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놀랍죠. 그래도 매출이 그래도 조 단위로 100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조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놀라운 것 같고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스페이스X만큼의 가치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도 아직 근데 흑자는 단계 로켓랩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같이 부여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서 IPO 추진을 일단 확인을 했다고 그러고 머스크는 부인을 했다가 또 최근에 사실상 시인하고 있고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아람코의 IPO 기록을 넘을 수 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이쪽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시화되게 되면 계속 또 관련주들 로켓램 또 레드 이름이 갑자기 그 종목들 있죠. 여기 지금 요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으로 보게 되면 레드와이어 이런 거 밑으로 쭉 움직이고 ASD 스페이스 모바일 뭐 요거 로켓랩 이런 쪽들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그렇게 봐야지 그죠? 국내에서로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일단은 HVM 이게 지금 가장 먼저 일단 턴에서 약간 맞춰가는 모습들이고 지금 기관들은 그거를 좀 쫓아가는 모습들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일단 가장 센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소재 쪽에서 종목들입니다. 스피어 이것도 밑에서 돌아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고 이거는 너무 좀 와르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컨택 이런 종목까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한 종목들이 근데 먼저 움직이는 쪽들은 수급 맞는 종목들이 움직였죠. 그런 것 쪽 봤을 때 일단은 그 관점 쪽에서 스페이스X랑 관계가 있는 쪽들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움직이는 거 한번 또 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주항공 쪽도 챙겨보자. 또 세 번째는 KBT 얘기 나왔습니다. 원래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이 K뷰티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APR을 매수 의견을 딱 보내기 시작하고 첫 레버 K뷰티에 대해서 세컨 웨이브 스타트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APR 매수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 오버웨이트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커버리지가 시작됐습니다. 코스맥스는 중립이고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매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에서만 3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원이죠. 이렇게 팔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계속 KBT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조금 좀 잊고 있다가 소비주저에 누가 요즘 소비재를 해? 그러면서 약간 완전히 처져 있다가 슬슬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은 2022년도에는 거의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다가 3년 뒤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일단 미국이 쫙 올라와서 총 K뷰티의 매출의 절반은 미국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만큼 성과를 내게 되면 그걸 다 가져가느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K뷰티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얘기도 브랜드가 산업을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브랜드가 과거처럼 뭐 몇 개 브랜드가 아닌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 먹히고 있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은 확 줄고 있어요. 이만큼 과거 70% 차지한 게 3분의 1 밑으로 줄고 있다. 중국은 뭐 자기네가 지들 거 쓴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미 있는 게 또 늘어나는 쪽 볼까요? 그러면 일본도 늘어나긴 했지만 뭐 큰 비중이 크게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늘어났는데 비중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고대로는 상황 쪽에서 더 늘어나는 거 볼까요? 유럽입니다. 유럽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other 예 다른 국가들 쪽 이게 아마 동남아 이런 쪽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도 공략해야 될 쪽이 인도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인도도 아직은 비중은 작지만 또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도는 뭐 또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줄고 늘고 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역시나 북미 쪽에서 나오는 성과 나오는 쪽들은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대표 주자가 APR이지 않습니까? 뭐 비싸고 뭐 어쩌고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눌렸다가 반등했다가 눌렸다가 반등하면서 여기 돌파할 준비를 하지 않나 쪽이고 어제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이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무슨 외국계 회사가 또 5% 넘겼죠. 지금 넘기다 보니까 슬슬 이렇게 다가오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요 자리죠. 그 갭 나온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가가 16만 원대 근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 저항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 그 정도쯤 갖고 계셨는데 16만 원대 근처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요 갭이 또 메꿔지는 추세죠. 그리고 또 좀 저항 옵니다. 띠띠띠 이렇게 알람 들어오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눌림목이 왜냐면 이게 지금 중기 저항권들이 아직 턴을 안 했어요. 보통 보면은 중기 저항권이 이렇게 했다가 턴을 하는 과정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좀 자유롭게 가는데 여기서 그냥 빵빵빵빵 가기에는 거래도 많이 붙어야 되고요. 뭔가 저희가 모르는 호재가 막 푸시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 쪽에서 또 이제 시총도 좀 크고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시총이 1조 7천억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그때는 좀 줄이고 다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괜찮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서 이쪽도 서서히 살아나는 과정들 한번 좀 지켜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 중에 하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자산주, 땅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거의 시작이 먼저 출발한 게 그거죠. 고속회사들. 지금 이제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속버스 회사가 뭘 갖고 있어? 반포에 그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재개발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평당, 강남인데 이제 평당 2억 시대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야 돈이? 그러면서 이제 쫙 하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 두 가지 회사는 그게 있어요. 완전 품절주,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강했던 거 볼까요? 대성산업 인접 한 1000평 규모, 대성산업 어제 강했던 거, 롯데칠성 서초동 부지, 그리고 또 하림지주 59층이네요. 와, 이렇게 나오고, 소부 T&D, 이런 것도 강하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잠깐만 나도 있는데 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성수동 3표레미건, 이건 갖다 이렇게 뭐죠, 88 올림픽 도로 타다 보면 보이시죠? 요거 그거 보이는 거고, 예, 그 KCTC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이게 촉발이 돼서 이게 안 빠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확산이 되기 시작하겠어.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저는 그냥 이걸 또 끌고 가기도 그렇고, 내일 그 다음날 개파락 나와서 또 살짝 올리다가 또 쫙 빠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매매를 한다 그러면 트레이딩 입장 쳐서 당일 그냥 안 빠지고 버티네 보면, 이제 분봉 같은 경우도 딱 출발해가지고 시작했다는 살짝 눌립니다. 눌리는데 버텨내요. 그러면 이것도 올라가겠네. 그러면 쫙 한번 올라가고, 그래서 쉬다가 또 매수 모인다 그러면 딱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것도 그냥 당일로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좀 오르고, 이게 펀더멘탈이 이제 부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싼 저평가가 뭔가 시장 분위기와 함께 바뀌는 과정 쪽에서 움직이는 자산주의 종목들은 이거 한번 턴하게 되면 또 대차에 가긴 가요. 예전에도 뭐 PBR 0.1배짜리가 또 움직여서 그렇게 PBR 0.1이 0.5면 간다고 해도 주가가 얼마 가는 겁니까? 5배 가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용은 할 수는 있겠는데, 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더 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마바라 같고요. 그냥 보시면서 시세를 이용하자라고 보시는 거 좋겠다, 그렇게 봐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섹터들 흐름 봐서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볼까요? 서부 T&D도 저희가 이제 에어클래스도 그렇고 저도 좋아하는 종목, 그런 쪽에서 이것도 이제 쭉 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요거보다 이제 좀 느낌이 그런 거죠.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딱 눌리면 살아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가다가 눌리는데 크게 이탈하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막판까지도 보면은 한번 눌려줘요. 여기 이런 자리 좋죠. 에어클래스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면은 이제 막판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 뭐 약간 이런 눌림 목적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오히려 강한 종목들은 맞다 라는 쪽들인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차익 매물 좀 받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받고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무리하지 않는 조건 쪽으로 종목이 확산될 한번 체크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공주택은 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대형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현대건설 정도 그냥 원전에 기반이 된 움직임이다 라고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와서 내수 관련 쪽들이 조금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좀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도 보니까 11월달 카드 사용 금액이 한 9월달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더라고요. 11월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구나. 이제 내외국인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백화점에서 이제 집 앞에 그 현대백화점 가보면은 뭐 이제 순찰 가잖아요. 집 앞이다 보니까 동네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이렇게 해서 딱 순찰 가다 보면은 생각보다 명품 코너는 그들도 다 자기네 국가가 있을 텐데 왜 거기 와서 사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나가게 되면 거기는 중국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이 싼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좀 하니까 워스 한국어는 이거밖에 못하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또 신세계 추세 가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눌렸다 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그렇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쪽에서 일단 눈길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인기 검색, 또 사람들이 검색 많이 하는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로 올라갔네요. 더 많이 빠지니까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몇 달째 여기서 인기 검색에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좀 새로운 것도 볼까요? 하늘바이오파마,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눈길이 가고 있고, 추세는 한번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좀 묵직한 종목들을 좀 챙겨보는구나 라는 쪽에서 일단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현대차 관심 있고 일동제약 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면 매매 정도 이상이죠. 저분자 단백질 조합 GLP-1 쪽에 대해서 조금 속도가 나는 특이한 거다. 안쪽으로 특이한 거, 좀 독자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화이자 얘기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동제약은 근데 뭐 이제 이렇게 평균 갖고 매매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혼자 매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했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돌파 매매 완성되는 과정들 완성되는데 일단 출발을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대 이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안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어제 쫓아가는 날입니다. 장중에라도. 근데 그걸로 끝.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쭉 갔다가 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간다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제 정도 플레이하고 강한 종목들 어제 플레이한 정도 빼고는 더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걸 열어간다라고 하기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한미약품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쭉 들어오게 되면 또 일단은 한 47만원대 저항이겠죠. 저항 돌파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묵직하다 그러면 또 좀 줄였다가 다시 흐름 받는 이런 과정들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야 저런 거나 삼천왕제약, 뭐 일동제약 이런 것들이 그냥 팡팡 뜰 때 또 신풍제약 이것도 3대 장이네. 3대 장. 차트 좋으네요. 신풍제약. 이거 어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게 증설한다고 그러나 그런 것 같아. 제가 얼핏 듣기로 공장 짓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요거 넘어갈 분위기네요. 그래서 신풍제약 차트 좋다. 언급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보면은 ABL 바이오 뭐 차라리 이런 게 마음 편하고 낫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지금 자리는 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제 지보노바 이거 주가 탄력 받게 되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야 되는데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76,000원대죠. 이걸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한번 툭 갔다가 이제 밀리는데 버텨내요. 거래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밀리는 쪽이 아니라 좀 버텨내고 살아있는 거래죠. 그렇게 되면은 76,000원대에서 잘 버틴다 그러면 잘 다지는 거죠. 딱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턴한다. 그러면 다음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다음이 84,000원대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 죄송합니다. 투자 경고 붙었네요. 주식하지 말래요. 투자 경고는 그냥 하지마. 요거랑 어제 보니까 또 그거 붙으면서 참 고군분투하는 회사들 효성중공업 이것도 어제 떨어졌네요. 어제 가다가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경고부터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모습들이 안 나온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 대응주 잘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제동을 걸어봐야 뭐가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늘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분위기는 미국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러셀 2000, 코스닥 쪽에서 또 종목들이 더 종목 장세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 코스닥 종목 상승은 별거 없어요. 로봇 그리고 또 바이오 이쪽 두 축이 우선 되고 거기다 혹시나 틈새 뭐 없나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산주 이런 것들 뭐 강한 섹터들이죠. 그런 거 가지고 종목 쪽에서 오늘 또 새로운 뭐 주도 섹터들이 탄생하나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서 일단 브로드컴이 살려는 줬다 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 흐름들 챙겨볼 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끝나고 다음 주 초 가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저녁 8시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라이브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는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